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제6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무백이 공자에게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걱정할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짧은 그 문장인데 이 글은 건강이 효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이 그 가장 큰 제일 중요한 효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모가 오직 자식의 병을 걱정할 뿐이다, 이게 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탈한 것, 자식이 무탈한 것이 진정한 효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한테 뭘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여행을 보내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효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은 효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출세하거나 부유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건강하고 무탈하기만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이것저것 해드리라고 하지만 정작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것을 가장 큰 불효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무탈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공자의 아들 백어는 병에 걸려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어가 세상을 떠난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의학 수준으로 볼 때 전염병이나 만성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자에게도 효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식이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러한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척이라는 말은 매우 비통한 슬픔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보통 상실이나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참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중대한 상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강조하는데 참척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참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은 부모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참척이라는 말은 그 아픔을 매우 깊고 비통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단장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끼를 잃은 원숭이가 애를 태우며 새끼를 찾느라 창자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크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진나라 장수 환원이 총나라를 징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숲에서 나온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병사들의 음식을 얻어먹으려 했습니다. 환원의 군사들은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병사 중 한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밧줄로 묶어 배로 데려갔습니다. 배가 출발하려는 순간 숲속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뛰어나와 배에 오르려는 듯 펄짝펄짝 뛰었지만 이미 배는 떠난 뒤였습니다. 배 안에서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안타까웠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강기슭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백리를 쫓아온 어미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앉자마자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병사들이 원숭이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누구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병사가 배를 갈라보자고 했습니다. 원숭이 배를 가르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 원숭이 창자가 모두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한 환원 장군이 말했습니다. 짐승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똑같거늘 어찌 억지로 이별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라고 하며 그 병사를 꾸짖었습니다. 단장지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는 그러한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서하지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서하에 있을 때 자식을 잃고 너무 슬피운 나머지 눈이 멀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참척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자하는 서하에서 제자들을 길렀는데 자식이 죽자 너무 슬퍼하다가 그 시력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이 그만큼 슬픈 일인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여러분 잘 아시죠? 박완서는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몇 개월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장래가 촉망되는 28살의 애아들을 잃었던 것입니다. 딸을 셋 낳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박완서는 며칠간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들을 목 놓아 부르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박완서는 참담한 심정으로 모든 문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삶의 의미도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박완서는 원주에 사는 소설가 박경리가 초대하여 따뜻한 밥을 짓고 직접 기른 배추 속댓국을 끓여 박완서에게 권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박완서에게 박경리는 우격다짐으로 밥을 퍼먹였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먹어야 살고 살아야 글을 쓰고 글을 써야 치유가 된다. 내가 살고 내 글을 읽고 아들 잃은 이 땅에 많은 어미들이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완서와 박경리는 남편과 아들 잃은 어미로서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박경리도 그 어린 아들을 우연히 사고로 잃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방법은 자식이 건강한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비싼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효도를 돈이나 물질적인 것과 연결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합니다. 결국 효도의 핵심은 자식이 건강하여 부모님께 불안과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을 강조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을 해쳐가면서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효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위정편 6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정편 6장, 부모님은 오직 자식의 병을 걱정할 뿐이다. 그래서 건강이 효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